다시 한번 볼래? 퀸즐러와 그녀의 팀이 한 무리의 5개월짜리 된 애들을 선별을 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오로지 영어로만 말하고 애들한테 이거 간접 목적어죠. 애들한테 2개의 비디오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험 내용 지금 설명하고 있어. And one video. 자, 그럼 한 영상에서는요. 여성이 영어로 말을 하고 있었고요. In the other. 나머지 영상에서는 여성이 스페니쉬를 말하고 있었대.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실험 내용에서 뭐가 나와야 돼? 대조군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대조군. 됐어요? 5개월짜리 된 애들이고요. 지금 조건을 한번 볼게요. 실험 내용에서. 실험 내용과 조건을 한번 보자. 일단 뭡니까? 5개월짜리 영아예요. 5개월 유아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이에요. 하는 가정이랍니다. 지금 일단 이 조건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대조군을 어떻게 나눈 거야? 2개로 나눴어요. A, B. A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영어 영상을 보여줬고요. B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로 된 영상을 보여준 거죠. 됐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됐어?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shown a screen. 그들은 화면에 노출되었답니다. With both women side by side, not speaking. 그러니까 두 여성이 나란히 있답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두 여성이 나란히 말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서 있는 그 화면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In infant psychology research. 자, 유아 심리학 연구에서 The standard measure. 자, 그 어떤 이제 그 뭐냐 표준이죠, 표준. 표준 척도가요. For affinity or interest. 애착이나 관심의 표준 척도가요. Is attention 주목이랍니다. 이게 뭔 말이야? 좀 더 볼게. 즉, 애들은요 분명히 will stare 쳐다볼 거랍니다. 더 오랫동안 at the things 어떤 것들을요. They like more 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봐봐. 그러니까 지금 중간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중간 설명. 일단 조건 2가지가 나왔고요. 2개의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영어로 말하는 영상과 스페인어로 말하는 영상을 보여줬어. 근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5개월짜리 애들이 말도 당연히 못하고 이럴 텐데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간 애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겠냐? 아니,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이잖아. 그럼 그 애기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익숙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영어가 익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집단이 뭐라는 겁니까?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예시로 보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아이들, 이 5개월 유아의 내 집단은 뭐예요? 요거겠죠, 영어겠죠. 됐어? 자기네 가정에서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랑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 이게 타고난다며. 타고난다는 건 뭐예요? 천부적이라고 완전 아기 때부터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실험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유아 심리학에서 뭐라고요? 애정이나 관심의 표준 척도가 뭐라고요? 관심이래요. 관심.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말하면 애들은요 어디에 애착을 두거나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요 주목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목.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거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니까. 됐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킨즐러의 연구에서 The baby stared at. 애기들이 그럼 어딜 쳐다봤겠습니까? 애들은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쪽을 더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 사용자들을 더 오랫동안 쳐다봤다고요. 어떻습니까?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익숙한 걸 좀 더 많이 보려고 했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in other studies. 자, 다른 연구에서 또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유아들이 be mo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take a toy.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답니다. 어떤 장난감이냐? 이런 장난감이야. 어떤 장난감? offered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된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m.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용
그럼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야? 결국에는 아까 영상 얘기 나왔었죠. 이게 1번 실험이었단 말이에요. 1번 실험. 2번 실험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온 거죠. 2번 실험은 제가 쓰는 거 생략할게요. 2번 실험의 핵심은 뭡니까? 애기들이 장난감을 받는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장난감을 주고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장난감을 준다 했을 때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주는 걸 더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라는 거는 결국엔 뭘까요? 더 친숙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나는 주변에서 계속 영어만을 들었어. 근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뭔가를 줘.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 즉 더 친숙한 환경에 집중하려는 경향성이라고 봐도 되겠죠. 되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 읽으면서 얘들아 친숙한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나왔다.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게 나온다. 여러분 아까 내가 정답 1번이라 했죠. 1번에 A번에 들어갈 답이 뭔데요? familiar잖아. familiar가 뭐야? 친숙한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래서 근데 familiar 단어도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단어로는 내신에서 안 내요. familiar는요. 내면 땡큐죠. 뭘로 낼까요? 이런 단어로 냅니다. intimate. 이게 뭐야? 친숙한이란 뜻이야. 됐어? 이런 단어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이 intimate가 다시 쓸게요. intimate는 형용사로 친밀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얘를 명사로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의 소재가 더 친숙한 환경에 집중하려는 경향성이래. 그럼 이걸 말을 바꾸면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초부터 친밀함에 더 집중하려 한다. 친밀함에 집중하려 한다. 친밀함 명사로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intimate의 명사형이 뭘까요? intimacy야. intimacy. 이게 명사형이거든. 이게 명사로서 친밀감이라는 뜻이야. 그럼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된다고? 빈칸 빠바방 뚫어놓고 이런 단어 쓰게끔 낸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 요약형 서술형 넣으면 맨날 이런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거고요. 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마지막 문장 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 내용은 다 파악했어요. 마지막 문장. 심리학자들은요 반복해서 사이트 인용한답니다. 이러한 것들을요. 그리고 다른 실험들을 인용한답니다. 뭐로써요? 증거로써요. 뭐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의 빌트인이니까 안쪽에 장착된 거야. 내재된. 우리의 내재된 진화론적인 선호에 대한 증거로서 이런 또는 다른 실험들을 계속해서 인용한답니다. For our own kind. 우리와 같은 종류에 대한, 우리와 같은 종류라고 얘기를 했네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결국 심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종류의 실험을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더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 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다? 그냥 진화론적으로 그러하다.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동류에 대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인종차별이라는 게 애초에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우리와 동류였다면 차별이 있었겠냐고.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애초에 왜 나온 겁니까? 우리와 동류, 즉 우리와 친숙한 어떤 외형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한테는 좀 더 친숙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좀 뭔가 좀 이질감이 드는 그런 사람은 배척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더 사람의 그냥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해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글에 따르면. 되니? 자, 정리하자면 정답은 아까 말했다시피 1번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유아에 더 좋아하는 반응이랍니다. 도즈 후 나오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언어를? 자기네들과 같은 언어겠죠. 그렇죠? 똑같은 언어. 근데 동일한이란 뜻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패밀리어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익숙한 언어를. 그러니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더 좋아하는 반응이랍니다. 그럼 이거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도 있을까?
여기서 favorable이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unfavorable이라고 바꿔볼게.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foreign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뭘 보여주냐면 대절을 보여주는데 there can be 있을 수도 있대. 뭐가?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대. 내 집단 구성원들을 선호하는 경향성인데 어떤 경향성? 당연히 애초부터 아니 유아 때부터 생후 5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타고난이라는 의미의 inborn 또는 이제 뭐 natural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겠죠. 참고로 acquired는요 여러분 써두세요. 후천적인이란 뜻이에요. 후천적인 acquired. learned도 후천적인이야. 둘 다 후천적인. 그래서 innate, inborn은 뭐야? 선천적인이에요. 이 둘은 선천적인. 얘네들은 후천적인. 그래서 왜냐면은 learned는 배운 거고 acquired는 습득된 거잖아. 습득되고 배웠다는 건 뭔데요?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후천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아래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신 빈칸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내용 주제 우리는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게 유아기에 시작되고요. 이게 뭐다? 선천적이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 사례 쭉 나오는데 한번 쭉 볼게요. 영어권 과정에서 자라고 있는 5세 아이들에게 아까 5세라고 했냐? 5개월 아니었냐? 5개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못 나왔다. 5세가 아니라 5개월이에요.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하나는 영어로만 하는 영상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페인어로 된 영상을 보여줬는데 영어 사용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더 오래 쳐다본 거죠. 실험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유아들은 자신과 똑같은 또는 같은 뭐 동일한 다 똑같습니다. 다 정답이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는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친밀감이죠. 친밀감. 됐죠? 자 그래서 위 실험은 우리와 동일한 종족, 같은 종족에 대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진화론적인 선호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됐죠? 우리는 비슷한 류와 동류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별주 단어로 파니티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위에 잠깐 보면은 여기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이거 별주 단어급 아닙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이 정도는 힌트로 안 줍니다. 이거 쉬운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 저기 뭐야 그 경기도 교육감이 이제 그 바뀌면서 얘기를 한 게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에서도 그 모의고사를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원래 경기 지역은 6월 11월에만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올해부터는 3, 6, 9, 11월 다 보대요. 네. 여러분부터 3, 6, 9, 11 다 보세요. 아니 근데 모의고사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됐고요. 다음 거 볼 건데 자 시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잘 쉬었나요? 이거 봐야지. 우리는 시간이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빡빡한 거 같지? 아유. 21번 한번 봅시다.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필기할 때요. 여기에다가 필기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 저기 책 빈 공간에 적절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는요. 그 우측 하단 빈칸 있죠? 거기다가 좀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볼 건데 함축의 미추론이죠? 이것도 매번 얘기하는 거. 어떻게 풀어라? 빈칸처럼 푸는 거예요. 빈칸처럼.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사실상 이 밑줄은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알면 풀 수 있는 게 바로 함축의 밑줄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Matter out of place.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밑줄 쳐져 있잖아. 얘만 해석해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가봅시다. Nothing is trash by nature. 자, 어떠한 것도 쓰레기이지 않답니다. 원래부터 쓰레기인 건 어때요? 원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다? 그럼 이제 뭔가 쓰레기의 정의에 관련된 걸 말하는 건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anthropologist Mary Douglas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brings back 뭔가를 이제 가져왔대요. 그래서 분석을 했답니다. The common saying, 일반적인 말을요. 어떤 일반적인 말이냐? 요런 말이랍니다. dirt는 더러운 것은요. is matter out of place. 자, 장소에서 벗어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것. 됐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요. 더러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러움의 정의? 근데 이미 얘기를 했어요. 더러움의 정의라는 건 뭐랍니까? 그래서 이게 뭔데? 더러움의 정의가 뭔데? 제자리에 없는 것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죠. 소리. 그러니까 조금 다르네.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이미 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좀 쉬운데요, 이거는. 더러움의 정의가 뭐라고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자,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이제 다 예시가 나올 텐데 예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건요, relative하네요. 상대적이라고 그녀가 강조한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요. 신발은요, are not dirty in themselves. 그 자체로 더러운 게 아니잖아. 신발이 뭐가 더러워요? 근데 그게 언제 더럽냐면요, to place them. 그거를 놓는 것은 더럽대요. 어디에다가? On the dining table. 식탁에다가 신발을 놔. 이건 더러운 상태죠. 그렇죠? 신발 자체가 더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신발이라는 게 제자리에 없는 상태니까 더럽다는 거죠. 됐어? 그럼 요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제자리가 아닌 상태. 이 상태에서는 더럽다. 됐어? 음식도 그 자체로 더럽지 않지만 언제 더럽냐면요.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침실에다가 냄비와 팬을 두는 거는 지저분한 상태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똑같은 거죠. 이것도 결국에 뭐예요?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때 더럽다고. 또는 food all over the clothing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음식이 그 옷에 전부 다 이렇게 묻어 있어요. 막 김치 국물 막 튀어 있고 이런 거. 더러운 상태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왜? 김치 국물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니까요. 즉 제자리에 없는 상태인 거죠.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bathroom items in the living room. 자, 그 화장실 용품이 막 거실에 있어요. 이것도 더러운 상태고요. clothing lying on chairs. 그래서 옷이 막 이제 의자에 막 이렇게 놓여 있고요. outdoor things니까 이제 그 실외 용품들이 실내에 있다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upstairs things, downstairs. 자, 뭐 이제 위층, 아래층에 있는 이제 위층 물건들 등등등.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더러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딱 한마디로 이거네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이게 뭐다? 더러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딱 세 문장 읽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matter out of place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몇 번? 5번밖에 안 되겠죠. 5번이 뭔데요?
5번 보시면 a thing that is not in order라고 나와 있죠. in order가 뭐예요? 정리되어서 순서대로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말 그대로잖아. 정답 5번. 너무 쉽죠?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도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sorting 정리하는 거랍니다. The dirty from the clean. 자,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요. 즉 찍찍 그어져 있는 여기까지죠. 이렇게 한 덩어리. 이 덩어리는 잠깐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해석할게요. 자,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요. 뭐랍니까? 뭘 수반하냐면 systematic ordering and classifying 이런 거를 수반한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결국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건데 더러움은 뭐였습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은 정리하는 건 뭐냐고요? 정리하는 거. 정리는 뭡니까? 당연히 체계적 정리 그리고 분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정리라는 말을 청소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청소. 청소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걸까요? 제자리에 두는 작업이 되는 거겠죠. 됐어?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에 제가 괄호 쳐놓은 부분을 잠깐 해석해보자면 removing the shoes from the table 그러니까 식탁에서 신발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그러니까 세탁기에다가 더러운 옷을 넣는 거랍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리에 놓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청소하는 거라고.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eliminating dirt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따라서 뭡니까? 긍정적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과정이라고 좀 되게 너무나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크게 이제 좀 넓은 범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서 말하는 긍정적 과정이란 건 뭐냐면요. 체계적 정리 및 분류라는 말 때문에 긍정적 과정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대. 그러면은 뭡니까? 깔끔한 상태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긍정적이잖아. 아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거 어떻게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앞에서 말한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글 전체 내용은 아주 쉬워요. 결국 뭐예요? 더러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이거에 반대되는 더러움의 반대 이제 청소라고 말했는데 결국 깨끗함이죠. 깨끗함이란 것보다 제자리에 두는 작업이고 쉽죠? 자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문제 부분을 보자면 1번부터 자 1번을 보시면은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broken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진 무언가랍니다. 완전히 부서진 무언가. 두 번째, a tiny dust that nobody noticed. 그러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어떤 작은 먼지. 세 번째는 a dirty but renewable material이니까 더럽지만 재생 가능한 어떤 재료. 네 번째는 what can be easily replaced. 쉽게 replace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는 거. 다섯 번째가 이제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거.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너무 쉽죠? 글? 자 그러면 이거 빈칸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중심 내용부터. 자 더러운 거는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답니다. 즉 더러움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고요. 상대적인 거라고. 상대적인 거. 알겠죠? 신발, 음식 그리고 여러 용품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포함하는 건데 따라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게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말한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자 아래 핵심 어구라고 이제 한 게 있는데요. 이 핵심 어구 세 가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relative 본문에 대놓고 나왔었죠.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때를 더럽다고 했었죠.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절대적이라고 말한 거. 절대적인 건 뭡니까? 본질 자체가 더럽다고 판단한다는 거.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본질 자체가 더러운 건 없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첫 문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말했는데 긍정적인 뭡니까? 명백한 분류 체계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죠. 이거를 긍정적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글의 핵심적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면요. 이제 아까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비교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더러움이란 이것이고 깨끗함이란 이것이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함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 같은 경우도 더러움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은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해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요양류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문장이 안 어려웠으니까. 자, 22번 보겠습니다. 대놓고 주제 문제. 자, 이번에도 첫 문장에서 우리가 글의 소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바로 가봅시다. 자, 첫 문장 볼게요. vegetarian eating, 그러니까 채식이 is moving into, 옮겨가고 있는데 the mainstream, 주류로, 됐어요? 주류로 옮겨가고 있다. 대세가 되고 있답니다. 자, 뭐 하면서 as more and more young adults say no. 자,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no라고 말하면서요. 뭐에 대해서 no라고 하는데 to meat, poultry, and fish. 고기와 가금류, 닭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닭이나 칠면조 이런 애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생선 이런 거에 반대하면서 채식이 주류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 글은 결국에는 채식주의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채식주의예요. 채식주의. 근데 채식주의에 대해서 뭐 어쩌라는 건지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에 따르면 approximately planned vegetarian diet. 자, 거의 계획된 채식 식단이 are healthful하대요. 일단 건강에 좋대요. 건강에 좋다고 했어. 그리고 are nutritionally adequate. 자, 영양적으로도 적당하대요. 그리고 provide health benefits라고 나왔으니까 건강적 이점도 제공해 준답니다. 죄다 좋은 말밖에 안 나왔네. 그죠?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ertain diseases. 자, 특정 질병을 뭔가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채식 식단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한 건 뭐예요? 채식 식단이 좋다 얘기만 하고 있어요. 좋다 얘기만.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자면 멋이 나왔네요. 그러나 health concerns, 건강 염려가 are not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는 아닌데 이러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랍니다. That young adults give for changing their diet.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제시하는 유일한 이유만은 아니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는데 봐봐. 채식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부 다 채식주의가 좋다 쪽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좋다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긍정적인 측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아래다 쓰고요. 이렇게 말할게요. 저기 뭐야? 최근 젊은이들이 채식주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수가 채식주의로 전환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상의 이점.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채식주의로 전환을 했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래요.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니래요. 그럼 더 있다는 거죠. 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게요. 쌤은요 채식주의를 극혐합니다. 저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채식주의 혼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혼자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남에게 강요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러니까 봐봐. 몇몇이 선택을 한대잖아.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채식주의를 한다잖아. 그러면 식물에 대한 권리는요? 아니 식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 논리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돼지나 뭐 그래 생명이 불쌍하니까 뭐 돼지나 뭐 이런 거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아 그래 인정. 그러면은 풀떼기는 안 불쌍해요?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채식주의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근데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이거를 주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우리 누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누나한테 이제 저희 누나가 2월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생일 때 누나가 이제 막 채식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속된 말로 좀 엿을 먹였다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간 이제 한 게 있었는데 뭐 했냐면요 누나한테요 그 저희 누나 이제 강남에 살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겁나 맛있다고 소문난 거기 식사권 보내줬어요. 과연 안 먹을 것인가? 그래서 딱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지난주엔가 이제 물어봤죠. 잘 먹고 왔어? 야 맛있더라. 그래? 채식주의인데 맛있었어? 이러면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니 나발이니 그거 아니 지 혼자 풀떼기 먹던가. 근데 먹을 거면 좋은데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살 빼려고 뭐 채식주의 한다 뭐 이런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무엇이 뭐 동물에 걸리는 거. 넘어갈게요. 아무튼 다음 내용 볼게요. So when faced with the statistics that show the majority of the animals raised as food live in confinement까지네요. 겁나 기네. 자 보자. 뭐뭐에 직면하게 되면은 뭐죠? 뭐에 직면하게 되면? 통계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통계냐? 이런 통계야. 뭐를 보여주네요? The majority of 하면은 대다수의죠? 대다수의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가? 또 요런 동물이야. 됐어? 이렇게. 자. raise는 기르다라는 뜻이 있죠? 잠깐만 한번 볼까? raise의 뜻. 대표적인 뜻 세 가지만 써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뭔가를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 손을 올린다. raise your hand, 손 올리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르다. 그래서 양육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기르다, 양육하다. 이 보통 raise의 기르다는요 가축이나 아니면 사람을 기른다고 할 때 raise를 쓰고요. 식물을 기른다고 할 때는 grow를 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모으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모으다, raise가. 근데 여기서의 모으다가 그냥 이제 그 collect의 모으다가 아니고요. 주로 기금 같은 거 모은다고 할 때 우리가 raise를 써요. raise fund, 기금을 모은다.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불우이웃 성금이라든가 뭐 그딴 것들 있죠. 그때 우리가 rais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raise의 대표적인 의미 세 가지. 올리다, 기르다, 모으다. 됐죠? 요 세 가지. 여기서 당연히 동물 얘기 나왔으니까 길러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raise and food live in confinemen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confinement는 이제 갇힌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에 이제 갇혀져 있는 상태. 그러면은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길러진 다수의 동물들. 잠깐만요. 소리 잘못했구나. 여기가 주어, 동사구나. 미안. 이렇게 묶어요. 소리. 그래서 음식으로서 길러진 다수의 동물들이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통계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식대들이 give up meat. 자, 육류를 포기한대요. 전 아니에요. 어제 돼지고기 집 갔는데 17만 원 나왔어요. 겁나 먹었습니다. 5명이서 8인분 먹었거든요. 네,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자, 고기 육류를 진짜? 아니 제가 10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10대니까. 그럼 여러분 막 돼지랑 막 닭이랑 막 너무 불쌍해.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 나는 고기 안 먹을래. 하는 분 있어요? 이 중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개소리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아무튼간 자 많은 10대들이 육류를 포기한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to protest those conditions. protest는요 저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기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혹시? 준서 교회 다녔어? 그래? 성당 다니는 사람 있냐 그럼 혹시? 성당은 없냐? 교회 갑자기 교회 얘기해서 미안. 교회가 우리 정식 명칭이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그렇죠? 근데 이 개신교인들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프로테스탄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뭐야, 네가 모르면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면 원래 예전에 진짜 옛날에 막 그때 시절의 교회라고 한다면요. 지금의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 성당. 천주교라고 하죠 우리가. 캐톨릭. 이건데 이 캐톨릭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란 말이에요. 파생된 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새로운 종파를 이제 만들어서 나는 여기에 저항하겠다. 이 기존의 캐톨릭에 저항하겠다라고 해서 프로테스탄스라고 말해요. 프로테스탄스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트라는 단어거든요.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뭔가 어떤 이제 저항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 역사 같은 거 보면요. 그때 다 프로테스탄스라고 불러요. 저항하다는 뜻이야. 다시 자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식대들이 육류를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라고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하다. 최근 젊은이들이 채식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주제겠네요. 첫 번째는 건강상의 이점이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죠. 대한 관심. 네. 뭐 저는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자, 또 others turn to vegetarianism. 다른 사람들은 또 채식주의자가 된답니다. turn to 하면 뭐뭐로 변한다는 거죠. 채식주의자로 변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the environment.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세 번째 나왔네요. 세 번째 뭡니까?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랍니다. 환경 지지. 환경을 지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 뭘까요? Meat production. 자, 고기 생산은 uses 사용합니다. vast amounts of water, land, grain, and energy를요. 자, 거대한 양의 물, 땅, 곡식,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creates problem.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문제? With animal waste and resulting pollution.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가축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 결과로 인한 오염,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에는 환경적 이유 때문에 채식주의자로 돌아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여러분 이거 근데 혹시 기억나니? 내가 독해 시간 아니고 어법 시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주역고에서 예전에 한번 어법 시험에 나왔었다고 내가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 혹시 기억나나? 기억 안 나나? 자, 기억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잘 봐. 지금 이 마지막 문제, 이 어법 문제로 나왔었거든.